자, 오늘 그래서 저희는 3차 세계대전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한 1월 5일이죠. 올해 1월 초에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공격은 코로나 바이러스. 트럼프 대통령 2기 때는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기 때는 끝날 무렵에 나오고, 3차 세계대전은 시작할 무렵에 나올 수 있다라고 1월 5일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꽤나 좀 이제 비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 5일이에요. 다음 날에 제가 왜 EBS를 이 소설에서 말씀드렸냐면 페페 소설에서 EBS 가능성은 저는 일론 머스크의 코리아 트위터를 1월 6일이죠. 2,400만 조회수 있을 때. 이때 이제 한국에 대한 트위터에 리트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 EBS 가능성을 봤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나중에는 나오겠죠. 그 비장의 카드로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전 세계 비상기업용은. 근데 이제 이래서 이때부터는 좀 EBS 쪽으로 좀 이제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이제 여론전에서 이 초안전의 마지막 구간에서 뭔가 좀 이제 한 번에 요즘에 언택트 시대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들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반전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해서 그때부터는 EBS 쪽으로 봤었는데 사실 이 관저 뚫린 뒤로부터는 그게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민경욱 의원님한테 가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댓글들을 다시더라고요. 아, 뭐 큰 거 온다고 했는데 그게 그 큰 거 온 거였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폭스뉴스에서 이런 선거 관련된 것들이 나올 예정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국제정세는 선거를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군사전 직전일 거라는 걸 지금은 느껴야 돼요. 군사전 직전이다. 저희가 예전에 바라던 엠바고 카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먼저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좀 이제 미리 좀 본 것도 있는데, 이때 당시 코인 가격이랑 증시 생각들 해보면, 딱 지금이 딱 이제 전조 증상이구나라고 생각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도 이때 98,000달러였고, 증시도 나스닥도 21,300, 21,300 그 포인트고, 금 가격도 2,900, 2,600. 지금 2,900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 초반에 오히려 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안 되면 3차 세계대전 온다고 얘기해 줬어요. 저희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걱정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들 지금은 이제는 그걸 기대를 하실 거예요. 아, 복귀를 하셨으니까 아, 이제 미군이 개입해서 엠바고가 풀리나? 공모 작전? 한미 연합 공모 작전?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최후의 변론일 때 그 내용들이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 내용들이 나오면 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좀 위험했겠죠. 그래서 그냥 그 카드는 그냥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걸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카드가 달려 있는 거는 이제 발톱을 드러낼 때까지 그거를 기다리고서 더욱더 강경한 대응 준비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것 때문에 또 혹여나 또 이제 실망들 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어, 이게 또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또 큰 법이잖아요.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큰 법이어서 제가 그 기대를 가졌던 거는 1월 6일 날, 그 다음 날에는 갑자기 귀신같이 이게 언급들이 되다 보니까, 아, 뭔가 시작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래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일거의 척결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지금은 오히려 그 전쟁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그 아드레노 막 그런 공장들 그렇게 비밀 작전들 실행된 것처럼 그렇게는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세력 다 그 전쟁을 원할 수 있어요. 블랙캣 세력, 화이트캣 세력 둘 다. 화이트캣 세력은 전쟁으로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는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나 이런 것들도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화이트캣 세력은 결국에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평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일거에 척결이 안 되니까, 전시 상황일 때 일거에 척결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군부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이트캣 세력들이 가장 셉니다. 군부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고, 금융 쪽은 이제 블랙캣 세력들이 있는데, 사실 화이트캣 세력들이나 블랙캣 세력들 둘 다 이렇게 놓고서 봤을 때는 화이트캣 세력이 결국 이기는 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힘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결국에는 초반에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캣 세력들이 원하는 게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막는 역할로 가는 거죠. 화이트캣 세력들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일론 머스크가 3월 6일이에요. 이제 2달 지났잖아요. 1월 6일에는 사우스 코리아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3월 6일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명문대학들의 선전 수준은요. 노스코리아 북한이 질투할 정도입니다. 갑자기 노스코리아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사우스 코리아는 이제 언급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까지도 한번 있으면 다행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복귀에 대해서 그런 오피셜이 조금이라도 리트윗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게 그게 뭔가 좀 그런 비밀 작전에 대해서 그게 감춰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지금 그 부분 신경 쓸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국에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신경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곧 군사전 직전 상황에서 준비들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군부의 중추입니다. 내가 그것을 끄면 그들의 전선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역겹게 여기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체가 필연적으로 지게 될 교착 상황에서 수년간의 학살을 저지른 거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경 쓰고 정말로 생각하고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기문세기가 엄청 센 발언이에요. 멈추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평화를 위해서 경고를 또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물러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한 번 더 각인이 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스타링크 쓸 날이 온 겁니다. 이제 곧 스타링크 쓸 날이 오는 거고 다음 주 중으로는 이런 찌라시가 돌아요. 중동 아니면 아시아에서 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중동이라고 하면은 굳이 따지면은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전쟁을 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할 건지 아시아로 따지면 지금 한반도가 유력합니다. 지금 괜히 노스코리아가 나온 게 아니고요. 노스코리아가 나오면서 지금 총동원령으로 훈련들 다 들어갔어요. 지금 북한에서 이 중요한 부분들이 남침에 대한 그런 것들도 오피셜들이 나왔지만 이런 계획이 있었었구나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지금 다 나오죠. 흘리고 있죠. 북한이 핵 잠수함부터 북한이 큰 대가를 치를 거부터 북한이 남친 계획이 있었던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역사의 큰 순간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지금 이런 북한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전직 쪽으로 가는 건데 먼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먼저 나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아마 북한이 하겠죠. 김정은의 이더리움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 이더리움은 덱스 거래소에서 ST ETH라고 있습니다. 리도 파이낸스의 이더리움. 그것들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더리움 한 2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00달러나. 코인판이 완전 리셋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에서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세력들은 지금 뭐 알트코인 불장 이런 것들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정세부터 일단 전쟁 쪽으로 간 뒤에 한번 이제 초기화가 된 뒤에 ETF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발행들이 되겠죠. 민코인 ETF도 신청됐고 알트코인 ETF 많아지겠는데 이게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물갈이가 되고서 약간의 미국장처럼 미국의 나스닥이랑 이런 것들처럼 이 크립토에서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은 ETF에 승인된 애들만 살아남는 그렇게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 시즌이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였으면은 그냥
여러 알트코인들 정말 많았는데 이제 살아남는 애들은 오히려 시가총액 상관 안 쓰고 이제 그 ETF 승인된 애들만.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이 겪게 되면은 금융시장의 판도도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토큰화가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토큰화가 된다. 애플 주식이 토큰화가 돼서 이제 모든 게 블록체인화로 이제 RWA라고 해야 될까요? 실물자산 토큰화. 리얼 에셋 그 리얼 월드 에셋, RWA 토큰화가 돼가지고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가 되는 과정에서 한번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가 됐는데 지금 딱 무너지는 게 전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가 무너질 그런 거는 지금 딱 사이즈가 전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키워드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노스코리아라. 그럼 우리가 관련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완도 있고 사우스 코리아도 있고 재팬도 있고 막 다 있겠는데 아시아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아시아권 이거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평화롭게 가기를 원한다면은 사실 그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에서나 그걸 기대를 해야 되고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기우제가 아니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기우제가 아니고 저는 사실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을 원래 저는 코인 리서치 할 때도 저는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앞으로의 상황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를 얘기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물론 소설이겠지만 지금의 정세는 정세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설인 거죠. 근데 이제 1월 5일 날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가고 있어요. 일단 1기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카운터펀치를 날렸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때는 3차 세계대전으로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있다. 오히려 평화의 아이콘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걸 못하게끔 막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른 뭐 이제 중국도 그럴 것이고 북한도 그럴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내일까지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런 오피셜이 안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 시그널이다. 지금 뭐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요. 오히려 왜 한국에서 전쟁이 나는 게 왜 더 좋은지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지금 상황은 그나마 조금은 좀 이제 좀 반등을 좀 하긴 했어요. 이게 낙동강에서 조금은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원래는 10%까지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적화 통일이 돼버리면 다음 타겟은 일본이란 말이죠. 적화 통일되면 다음 타겟은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반도 통일이 좀 이제 미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되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 좋습니다. 저희도 좋겠죠. 일반 한국 사람들도 좋겠는데 이제 일본도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지금 사실상 쇼부를 빨리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미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미국채를 매도해서 엔화를 사들여 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가속화 시킬 건지 뭐 그게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와버리면 완전 패닉이긴 한데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갈 거야. 두 개가 공격이 두 개가 둘 다 돼버리면 정말 큰일이긴 하죠. 근데 한미일 연합체 군사전으로 갔을 때 한미일 연합체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냥 이제 앞으로는 북한의 동향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국내 정세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국제 정세로 행동을 해야 되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상 최대치로 갈등이 최고조에 있다. 특히나 이제 여야가 대립되는 관계에서 여기서 어떠한 판단이 딱 나왔을 때 특히나 이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차라리 각하가 되면 모르겠는데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갈등이 최고조로 있는 특히나 이제 아무런 관심 없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여야의 이 좌나 우에 대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되는 거죠.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이쪽이 아닌데, 이 자국민들끼리에 대한 이런 분열이 아닐 텐데, 그쪽에 대해서 포커스가 안 가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국제정세가 그런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중국의 공산당이 해체되는 글로벌 어젠다가 실행될 때 그건 한 번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물론, 정말 기습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반미 여론은 계속 형성이 돼가지고, 정말 기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나 이런 소식들을 한번, 오피셜을 한번 이렇게 해줘가지고, 반전이 만들어지면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화이트캣의 노선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화이트캣이 무조건 승리를 하니까. 자, 오늘의 그래서 이제 한번 2달 전에, 페페 소설, 피드백을 한번 했습니다. 피드백을 한번 했고, 지금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이제 남아있는 건 3차 세계대전에 공격이 들어온다. 이거는 그 어쩔 수 없는 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 전쟁을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